자, 지금 태음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태음증은 그래서 동문은 속을 대표해야 된다. 부자를 쓸 수도 있고 이중탕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 그 고방의 이중탕은 좀 부족하니까는 여기에 몇 가지 약재를 더해서 인삼 대신에 백화소를 써가지고 백화소 이중탕을 쓰면 되겠다. 그다음에 부자가 필요하면은 거기다 부자를 추가해서 쓰면 되겠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태음증에 설사를 하고 있는데 설사를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사육탕이나 이중탕을 써서 제대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태음증을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오치를 해요. 잘못 치료를 해. 잘못 치료를 하면 이게 다른 병이 생겨. 그 오치해서 생긴 병증에 대해서 약을 어떻게 써라라고 하는 것을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잖아. 태음증을 제대로 치료를 못해서 다양한 병증들이 있었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면은 치료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 치료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병증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은 자, 태음증인데 태음증에서 보니까는 여기에서 그냥 이중탕을 안 쓰고 공화를 시켰어요. 공화. 아래쪽으로 설사로 빼줬어요. 뭘 가지고 대승기탕을 쓰던 대왕을 쓰던 이 공화를 시키니까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비증이 생겨요. 비증이 생깁니다. 비증이. 그 옆에 비증이 뭐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자, 비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상안에 구토를 하고 약간의 열이 있고 발열, 구토를 하면서 약간의 열이 있어. 그러면서 이 가슴 아래쪽이, 그러니까 윗배가 심하가 그득해요. 심하만 이쪽이 그득하지만 이게 아프지는 않아. 통증은 없어. 근데 심하가 그득하고 구토도 하고 열이 있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비라고 한다고, 비증이라고 한다고. 이걸 비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태음증에서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이게 설사로 빼주면은 이러한 비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비증. 잘못 치료한 거죠. 이러한 비증이 생기면 어떤 약을 써라? 반하가 들어간 사심탕을 써라. 사심탕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심탕이 뭐냐? 이거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어쨌든 사심하면은 심을 사하는 거잖아요. 심을 사하는 이 비점. 이쪽이 답답하니까 그걸 풀어주는 약으로 사심탕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심탕이 그러면은 뭐가 주로 들어가 있느냐면은 사심탕 안에는 그 저쪽에 그 한 3페이지 정도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심탕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대개 어떤 약재들이 들어가 있느냐면은 사심탕에는 주로 반하가 들어가 있고, 반하는 그 습담을 없애주는 약재죠. 반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속을 데펴주는 것들, 그 다음에 감초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이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사심탕이라고 이제 예상을 한 거예요. 건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열을 빼주는 게 뭐가 들어가냐면은 황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초의 열을 빼는 게 황금이에요. 황금. 상초, 폐계열,
그래 열을 빼는 게 황금입니다. 그 다음에 중초 쪽에 열을 빼주는 게 황연이에요.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 게 사심탕이에요. 사심탕. 사심탕인데 이 중에 어떤 것을 분약으로 쓸 것이냐 해서 반하사심탕은 이 반하 자체를 분약으로 쓴 거예요. 반하 자체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아래 뭐 생각하는 대추가 있지만 이건 빼고. 그래서 이런 사심탕이 반하사심탕은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반하가 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는 비증이 생겼잖아요. 공화를 시켰더니 비증이 되면은 반하사심탕을 쓰는데, 이 태육 중에서 할이, 그러니까는 공화를 시키니까 하를 하니까 하 후에 공화를 시키니까는 설사를 계속하네. 비증이 아니라 설사를 계속해. 설사를 이거 하루에 그냥 수십 번씩 해. 그러면서 내가 밥 먹은 게 설사하는 걸 보니까는 소화가 안 된 채로 센 게 나와. 소화가 지금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곡불화 했고, 그 다음에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나. 그냥 부릉부릉 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천둥 소리가 나. 뇌명이 생겨. 뇌명이 있어요. 고개에서 뇌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하도 이 가슴 밑도 답답해요. 거기에도 약간의 비증이 있어. 비경하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 자체가 허약한 위 속이 허약한 경우다. 지금 위 속이 허약한 상태다. 이게 약간의 열증이 보이지만 그 뒤쪽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에 플러스 구토도 해요. 건구, 헛구역질을 하는데, 헛구역질도 하는데 가슴도 답답해. 심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기가 약간 있는데, 이거는 열이 안에 뭉친 게 아니라 이 위가 약해갖고, 위 속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기가, 객기라고 해서 표현했지만 기가 상역인 거다. 그러니까는 위가 너무 약해서 기가 거꾸로 올라간 거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열 빼주기 위해서 그런 걸 쓰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사심탕을 쓰는데 감초를 주약으로 하는 사심탕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오치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태음증을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는 이 공화를 시켰더니 비증이 생길 때는 반하 사심탕을 썼고, 지금은 비증도 비증이지만 여기에 계속해서 설사를 한단 말이에요. 설사를 할 때는 이거는 감초를 주약으로 하는 사심탕을 써라. 장중경이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옛날부터 그런 그 문제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세 번째 이것도 이제 역시 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태음증이 지금 현재 설사를 하고 있어요. 설사를 하는데 소화 안 되는 게 막 나와. 그래서 하리 천곡이라고 해야죠. 소화 안 된 게 지금 계속 나와. 이때 땀을 빼주네. 발화를 시켜요. 발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설사를 시킨다든지 땀으로 빼준다든지 소변으로 빼준다든지, 그러니까 한토하, 토는 이 토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음증에서 지금 현재 땀으로 빼주니까는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은 이 아랫배가 이게 꽉 찬 느낌의 창만이 생긴다. 가스가 차고 배가 불러오는 창만이 있다. 창만이 반드시 생긴다. 이때는 어떤 약을 쓰냐면 호박 반화탕을 써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는 사심탕하고는 약간 틀려요. 사심탕에는 황금, 황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은 여기에는
후박과 반화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걸 써라 라고 했어요.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부분에 그 뒤쪽에 보면은 이 태음증에서 땀으로 빼줬어요. 한 해라고 돼 있죠. 땀으로 빼줘갖고, 땀으로 빼줬는데 한 해 후에 보니까는 위가 되게 불편해. 위불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가 되게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 밑도 답답하고 심화 비경도 있고, 그 다음에 옆구리 아래쪽에 수기가 있어. 옆구리 아래쪽에 수기가 있어요. 그래서 뱃속에서는 천둥 소리도 나면서 설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이럴 때 뱃속에 수기가 있으면은, 땀으로 빼줬는데 뱃속에 수기가 있으면은 어떤 것을 써라 했냐면은 생강을 주약으로 쓰는 사심탕을 써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오치의 마지막이에요. 설사를 하는데, 설사를 해요. 지금 현재 설사를 해. 그런데 심하도 답답해. 심하비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사심탕을 썼어요. 사심탕을 썼어요. 사심탕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아진 듯해. 그런데 여기다가 다른 약으로 봉화를 시켜버렸어. 좀 복잡하죠? 다른 약으로 설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설사가 멋지를 않아. 그래서 이 하리가 그치질 않아. 아, 속을 대표해야 되는구나 해서 이중탕을 썼어요. 설사가 그치지 않으니까 이중탕을 썼어요. 이중탕을 써도 듣지가 않아. 설사가 더 심해져. 이중탕. 그러니까 속을 이렇게 데피는 것조차도 듣지를 않아. 이럴 때는 뭘 써야 되느냐 해서 장준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적석지 우열량탕을 적석지 우열량탕은 뭐냐면 지금 속을 데펴가지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석지 우열량탕은 뭐냐면은 지사제예요. 지사제. 저기 한 3페이지 정도에 가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적석지 우열량탕 있죠. 적석지하고 우열량을 쓰는 거예요. 2돈 반씩. 적석지하고 우열량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설사가 그치지 않을 때 쓰는 건데, 적석지 우열량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적석지는 뭐냐면 우리 옹기 만드는 흙이에요. 이 광물이에요. 전부 다. 적석지가 옹기 만드는 데 쓰는 흙이고, 우열량은 이 갈철석의 침전물입니다. 전부 광물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수렴시키고 지사시키는, 지사와 수렴을 하는 광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지사제로 쓴 거라는 거죠. 속을 대표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지사제로 써라. 그러냐면 지금 오치에 대한 것을 장준경이가 쭉 나열을 해줬어요. 태음증과 관련해서 제대로 약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땀으로 빼던, 그 다음에 설사를 시키던 이러면서 다른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사심탕으로 쭉 써갖고, 마지막에는 설사가 멋지 않으니까 지사제를 써서 결국 대처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동무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재만 선생이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게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자, 병이 음에서 생겨서 이게 아래쪽으로 설사로 이제 뺐다고 했는데, 이거는 위가 약한 거다. 지금 자, 위가 약해서 지금 폐염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설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위가 약해서 나오는 병증되는데, 위가 약해서 처음에 쓸 수 있는 약이 뭐냐면은 곽향정기산이라는 겁니다. 자, 박향정기산은 언제 쓰냐면은 붉은 표리라고 했어요. 붉은 표리. 붉은 표리. 이게 표의 병인지 속의 병인지, 이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소화기계 병이라는 거예요. 소화기계 병.
표는 이게 뭐 열증이든 오한 발열이든 뭐 이렇게 상한과 관련된 직접적인 나타나는 증상들이고, 이런 게 구분이 안 가. 구분이 안 간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약이 박향정지산이에요. 그래서 박향정지산을 초반에 쓸 수가 있다. 이거는 감기로 상한일 때도 쓸 수가 있고, 속으로 지금 설사가 나고 있는 상황에도 쓸 수가 있는 거다. 이게 조금 이걸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황을 써가지고 봉화를 시켰다는 거죠. 봉화를. 이래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대황이라든지, 대황이라고 하는 거는 설사를 시키기 위해서 쓴 거고, 그 다음에 마황이 있죠. 마황은 언제 써요? 마황은 땀을 내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땀을 내주기 위해서 쓰는 약이 마황이에요. 근데 대황과 마황은 어디에 속하는 약이냐면은 태음인한테 쓰는 거다. 태음인한테 쓰는 거지. 태음인은 뭐냐면은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다 빼줄 때 제일 건강하게 태음인이에요. 이게 다 빼주는 것들이잖아요. 대황은 아래쪽으로 빼주고, 마황은 땀으로 빼주고. 태음인한테 이게 맞는 약이지, 이거는 소음인한테 쓰는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음인한테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표든 이든 표증이든 이증이든 절대 소음인한테는 써서는 안 되는 거다 라고 정부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황과 마황은 절대 태음이나 소음병에 쓸 수 있는 약이 아니야. 이거는 전부 다 소음인의 병증인데 이거는 쓰면 안 된다가 동무가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설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하는데 소화가 안 된 채로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리청곡이라고 그래요. 자, 하리 설사를 하는데 청곡이 나와. 청곡은 뭐냐면은 소화가 안 된 국물이 그대로 설사하면서 나와요. 이럴 때 이걸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 이게 태음증일 수도 있고, 이게 소음증일 수도 있다. 설사할 때 소음증도 설사를 하고 태음증도 설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이게 소음증인지 태음증인지 구분이 안 돼. 근데 뭘 가지고 아까 구분한다고 했냐면은 갈증이 있느냐 없느냐, 입안이 편하냐 안 편하냐 가지고 구분한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태음증이라면은 지금 설사하면서 이 청곡이 나올 때는 써야 될 게 첫 번째가 박향정지산을 써서 일단 해보고, 이게 초반에 쓸 수 있는 게 박향정지산이고, 자, 박향정지산보다 더 중해졌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향사양위탕이고, 이거는 예전에 한번 배웠죠. 향사양위탕이고, 향사양위탕으로도 안 될 때는 뭘 쓰냐면은 여기 처음 나오는 이건 약이에요. 자, 관중탕인데 동무 선생이 개발한 관중탕. 그래서 여기는 강출, 생강과 건강이겠지. 강출, 백출이 들어간, 건강과 백출이 들어간 관중이면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탕이다. 이거를 써라. 이거를 써가지고 위를 온위 시켜야 된다. 온위. 이 태음증은 위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책에 보니까는 온위 한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강음이라고 했어요. 강음이 뭘까? 지금 온위까지는 알겠는데 강음이 뭘까? 지금 설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설사는 물이 이 뒤쪽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위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물이 앞으로 나가게. 이 강음은 소변으로 제대로 나가게 하는 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소화불량일 때 위장 나빠본 사람은 알거든요. 위장이 움직이지 않고 위에 물이 차 있어요. 진수음이 위에. 그럼 위장에 물이 차 있으면 위가 찰 수뿐이 없거든요. 근데 따뜻하게 해주면 좀 편안한데 이게 물이 차서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물을 내려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흡수하는. 내려보낼 때 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하리 천곡을 하고 있잖아요. 물 자체가 잘못 가는 거죠. 뒤쪽으로 물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가 차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위를 따뜻하게 해서 물길이 앞쪽으로 제대로 나가도록 하는 게 방음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음증일 때는 소음증이 좀 더 심각한 거잖아요. 이때는 부자가 들어간 것을 제대로 쓰는 거고, 이 동무가 얘기하는 제대로 된 소음증 하리 천국에서 제대로 쓰는 약이 뭐냐면은 관계가 뭐예요? 계피예요. 계피. 관계. 계지보다도 더 효과가 좋은 관계 부자탕. 그 책에서는 그냥 이 부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 이걸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부자탕을 관계 부자 이중탕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 부자 이중탕은 나중에 이제 소음병을 다룰 때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관계 부자 이중탕을 써가지고 뭐 한다? 건비시킨다. 건비. 비를 건강하게 만든다. 여기에는 위를 따뜻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태음증은. 그런데 지금 그보다 훨씬 지금 중한 소음증에서는 비를 건강하게 시킨다. 그럼 뭐예요? 위보다는 비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를 살려내서 소음증을 처리하는 거고, 그러니까 위를 따뜻해가면서 소음증을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음인의 표열증에서도 뭐가 나왔냐면은, 표열증에서도 우리 울광증이 있었잖아요. 울광증은 위에 열을 받아서 울광증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망향증이 있었죠. 망향증은 비약이라고 했어요. 비약. 이 비가 구속돼 가지고 여기 꽉 묶여 가지고 망양증이 생긴다고 했어요. 망양증이 훨씬 더 중한 병이었죠. 그래서 동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비 쪽에 문제가 생기면 훨씬 더 중한 병이고, 위쪽에 비와 위가 같이 약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 위쪽이 약해서 나오는 거는 울광증이나 그다음에 폐염증이나 이거는 그보다는 약간 약한 쪽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온위 그랬고, 이런 건비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다 동문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 태음증에는 아주 심각할 경우에는 아까 백화소 이중탕 있었죠. 백화소 이중탕, 백화소에 부자가 들어간 이중탕 이런 걸 쓸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강출 관중탕을 써서 문제를 해결을 해라 했고, 소음증은 부자가 제대로 들어간 관계 부자 이중탕을 써서 문제를 해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다 끝났는데, 우리 그래도 관중탕이 나와 있지만 관중탕은 제대로 소개가 되지는 않았어요. 관중탕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 짓는 거로 하시죠. 관중탕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약이에요. 근데 약재가 되게 간단해요. 관중탕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 강 종류가 들어가요. 그래서 건강하고 생강을 말려놓은 게 건강이죠. 그 다음에 양강이 들어가요. 양강도 생강이 종류인데 우리나라에 안 난다고 그래요. 훨씬 더 맵답니다. 이게 술 마시는데 왔다고요. 주독을 해결해주는데 왔다. 양강.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강 종류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귤피 종류 중에 청피가 있고 진피가 있어요. 이게 들어갑니다. 청피라고 하는 것은 귤이 지금 익기 전에
팔 있을 때 이게 따가지고 껍질로 쓰는 것이고, 진피는 익은 것을 오랫동안 묵혀서 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간기를 내려줄 때는 청피가 좋고, 이 간기가 올라가는 걸 내려줄 때는 청피가 좋고, 전체적으로 순기작용은 진피가 좋고, 전체적으로 이 아주 기를 잘 통하게 해주는 것은 진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4개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관중탕입니다. 관중탕. 이거를 환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환으로 만들어 먹는데 이게 이 4개만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 추가해서 들어갈 수가 있냐면은 오령지가 들어가요. 오령지가 뭐냐면은 다람쥐똥이에요. 다람쥐똥. 산 다람쥐똥이라고. 오령지는 어디에 쓰냐면 이게 주로 혈과 관련된 거, 피와 관련되게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게 오령지예요. 그 다음에 또 입지인이 들어가는데, 지혜를 넣다가 다람쥐 피라고요? 다람쥐똥. 다람쥐똥이라고 하네. 자, 이런 입지인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관중탕을 만들어 쓸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동무는 아까 저기 강출관중탕이라고 했잖아요. 저기 끝에 보시면은 강출관중탕 전에 동무는 어떤 약을 덧붙이냐면은, 어디에 나오냐면 거기에 적백하오 관중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뭘 덧붙이냐면은 백화수호하고 이게 적화수호를 같이 넣어요. 백화수호와 적화수호. 백화수호는 인삼 대신 쓰는 거라고 했죠. 보기제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적화수호는 빨갛잖아요. 빨가니까 이거는 주로 혈과 관련된 부분들을 처리를 해주는 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와 혈을 처리해주는 이게 약재를 덧붙여가지고 적백하오 관중탕. 이때 이제 이 오령기를 빼고 요거 대신에 뭘 쓰냐면 향부자를 씁니다. 향부자는 향자가 들어갔잖아요. 향자가 들어가는 약재들은 전부 다 기와 관련된 약재들입니다. 기와 관련된 약재 중에서 향부자는 소화기계에 작용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그 향부자가 들어가는 향소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향부자하고 자소엽이 들어가는 것을 쭉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감기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든 향부자와 입지인, 그 다음에 백화수, 적화수, 그 다음에 이 관중탕에 들어가는 생강 두 종류하고 청피, 진피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적백하오 관중탕인데, 여기에 백추를 집어넣었어요. 백추를 균약, 이게 보비하는 약이거든요. 이거를 쓴 게 강출관중탕입니다. 강출관중탕을 이래서 썼다. 그래서 강출관중탕을 어디에 쓰느냐면은, 이거는 이 강출관중탕이 책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동의사상 신편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동의사상 신편은 어떤 책이냐면은 동의수세보온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적용을 해보니까는 이렇게 써야겠더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따로 정리한 책이 있어요. 동의사상 신편의 강출 관중탕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썼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태음증과 관련해서는 동문은 되게 간단하게 처리를 해줬어요. 백화오 이중탕과 백화부자 이중탕, 강출 관중탕을 쓰면 된다. 뭐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된 것은 없지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죠. 사분자탕 있죠. 사분자. 우리가 보기하는 거 사분자탕. 사분자탕에 뭐가 들어가죠? 인삼이 들어가죠. 백출이 들어가죠. 인삼, 백출. 그다음 뭐가 들어가죠? 공룡.
복령이 들어가죠. 감초가 들어가 있고 사군자예요. 보기하는 거예요. 육군자탕이 있어요. 육군자탕에는 사군자탕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진피 반화가 들어갑니다. 이 반화 자체는 습과 담을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가 고기하게 살려주는, 이것도 기와 관련된 양이죠. 그래서 이 습담을 제거하면서 기를 더 키워주는 게 이제, 그래서 아마 이게 중초 쪽을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육군자탕이에요. 육군자탕.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 책에서는 그거를 직접 적용을 하지 않았지만은 향사양이탕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곤 합니다. 향사양이탕. 향사양이탕이래. 향사육군자탕. 그러니까 이 향사육군자탕은 뭐가 더 들어가냐면 향부자하고 그다음에 사인. 사인은 소화제예요. 소화제. 중초에 쓰는 거라고. 비위가 약할 때 소화제를 쓰는 게 사인. 향부자도 우리가 중초를 목적으로 쓰는 거죠. 이게 기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향사육군자탕. 이거는 이 책에서는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향사육군자탕이 조금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쓰는 향사양이탕이 된 것 같아요. 향사양이탕은 그러니까 향사양이탕은 많이 쓰죠. 여기서 우리 박향정리산 말고 그 다음 레벨로 쓴 게 향사양이탕이잖아요. 향사양이탕이 아마 향사육군자탕에서 이렇게 온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플러스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소화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 소화번을 여기서 직접 쓰는 일은 없습니다. 소화번을 간단하게만 이제 정리하고 한번 갈 필요가 있어서, 자, 소화번. 소합원 이렇게 돼 있죠. 소합원인데 정확하게는 소합향자가 들어가서 소합향원, 이게 이제 정확한 명칭이에요. 소합향원인데 우리 4페이지에 한번 보죠. 소합향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건 소합향이라고 하는 이걸 중심으로 다양한 향자가 들어가는 약재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그 4페이지 보시면은, 자, 백출은 놔두고 백출, 그 다음에 향자가 들어가는 게 전부 다 나옵니다. 목향, 침향, 사향, 정향, 안식향, 백단향, 그 다음에 가자피가 있고 향부자, 필발, 서각, 주사, 이런 게 이제 2돈, 2돈씩 썼고, 두냥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소합유를 썼죠. 소합유가 사실은 소합향입니다. 소합향이에요. 소합향이라는 나무의 진액을 쓰는 게 소합유인데, 소합향이라는 나무라고요. 그 다음에 용뇌죠. 용뇌도 용뇌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뇌향, 정확한 거는 용뇌향.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향자가 들어가 있죠. 향은 뭐에 쓴다? 기. 그렇죠. 기를 위해서 이 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향을 보존을 해서 기를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약재로 써야 하는데, 이 향을 다 날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소합향어는 그래서 어디에 쓰는 거냐면 그 아래쪽에 있죠. 일체에 어디에 쓴다? 기질에 쓴다. 기잖아요. 향이 들어가니까. 그거 완전히 향으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질이죠. 어떤 기질? 중기, 상기, 기역, 기울, 기통, 이런 기와 관련된 병증에 쓴다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자, 갑자기 기뻐하면은 양이 상하고, 그러니까 폭히면은 상양이죠. 폭 놓으면은
갑자기 노하게 되면은 뭐 한다? 음이 상한다. 그 다음에 우수, 그 다음에 불우, 이거는 되게 기운이 깔아앉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기가 다 권력을 하게 되는데, 기가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자, 기가 흘러야 할 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는 것을 권력이라고 그래요. 역이라고 하는 거고, 권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이 약을 쓰는 거다. 근데 이건 지금 어떤 때 쓰는 거냐면, 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향소 소화번을 쓰는데, 이게 중풍으로 잘못 알고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된다? 사람을 죽이게 된다. 그러니까 중풍과 중기를 반드시 구분을 해라. 이거 옛날 우리 맥힌밥 할 때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중풍과 중기를 구분을 해라. 이건 중기약이다 얘기죠. 기가 잘못됐을 때 쓰는 약이다. 그러면서 중풍과 중기를 구분하는 게 득효방에, 위영님 쓴 득효방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은, 자,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맥이, 부맥이 뜬다. 부맥이 뜨고 몸이 약간 따뜻하다. 이건 중풍이고, 그리고 침이, 단면이 입에서 많이 나올 때가 중풍이고, 중기는 침맥이 뜨고, 침맥, 우리 맥 배울 때 한번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몸이 약간 차갑다. 신양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다면, 침이 많이 나오지를 않는다. 이거는 중기니까 이걸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해라. 중풍과 중기를 구분을 했어라. 그리고 중기일 때는 이 소화평원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중풍일 때는 거기 맞는 중풍과 관련된 약을 쓰고, 구분해서 써야 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